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요. 전 시간에 이걸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오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함수를 2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근데 좀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리모컨 이름이 셀프라고 했어요. 그쵸? 이 셀프 이제 얘를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헬로 하이 나오겠죠. 객체 만들었고 만든 거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변수한테 이 함수 실행시켜 라고 했으니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얘는 헬로 2개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실행했을 때는 이 헬로 찾아가서 실행이 될 거고 이거 실행했을 때 이 하이 실행했을 때 얘를 찾아갈 건데 얘가 뭐 하는지 봤더니 셀프.헬로래요. 이 헬로는 여기 있죠. 이거 실행시킨 거예요. 이 헬로.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코드를 지금 그림은 똑같잖아요. 지금 만들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건데 여기서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A에 있는 리모컨 버튼 눌러서 여기에 접근을 해요. 헬로에.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너 작동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 출력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리모컨 눌러서 하이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하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셀프.헬로죠. 셀프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눌러서 하이에 접근을 했는데 하이가 갖고 있는 로직 보니까 얘가 셀프를 누르래요. 셀프를 눌러서 여기에 접근을 하래요. 그랬더니 결과가 헬로 2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객체에 있는 서로 다른 메서드가 서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가 헬로를 호출할 수 있는 거고 헬로가 하이를 호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해도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하이 2개 나올 거예요. 반대인 거죠, 상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객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메서드가 서로를 호출할 때 이 셀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을 동작시켜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셀프를 만약에 빼요. 이런 바로 노란 줄 나오죠. 이거 안 돼요. 지금 바로 안 되는구나. 만약에 콜앱에서 저랑 같이 비슷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된다. 그러면 컨트롤 M 온전 한번 누르고 하세요. 이거. 왜냐면은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대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여기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랑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서로를 그냥은 못 불러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객체로 묶여있죠. 근데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거쳐서 얘를 눌러서 접근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객체 안에서 서로 다른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때는 셀프를 써줘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다.
싶을 때 얘는 셀프 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셀프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전반적으로는 자바랑 거의 똑같아요, 결은. 근데 이 셀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뭐 객체 만들 때 사용하는 사용법,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둘이 자바랑 파이썬이 자꾸 비교가 되면서 똑같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바랑 파이썬 이 두 개는요, 둘 다 객체 지향이에요. 언어 자체가 둘 다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성질을 띠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거 자바, 파이썬 두 개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좀 대표적인 게 C가 있죠. 이 C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걸 뭐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얘네들은 객체 지향이고 얘네들은 절차 지향이다. 그럼 얘랑 얘네들은 차이가 좀 있겠죠? 맞아요, 실제로 차이가 좀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C한테는 이런 게 없냐? 그건 아니에요. C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한테는 구조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우리 클래스와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한데, 이 구조체는 클래스에 비해서 좀 뭐랄까 많이 축소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체에다가 플러스로 아까 우리 봤던 OOP의 특징 있죠. OOP가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OOP 자체를 검색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OOP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C는 절차 지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얘는 많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고, 여기서 OOP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이 추가가 되면, 구조체 플러스 OOP가 되면 그게 이제 C++이랑 C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C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서 객체 지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시로 자바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파이썬 공부하고 나중에 자바 공부해보잖아요. 그럼 거의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식만 좀 다르지 기본적인 개념적인 부분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C도 기초까지는 똑같아요. 뭐 if, 뭐 for, while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데, 이제 조금 심화로 내려와서 객체를 다루기 시작을 하면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냥 여담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객체 내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할 때는 셀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객체 외부예요. 클래스 외부죠. 클래스 외부에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 호출할 때 이때는 셀프가 필요할까요? 얘를 누르는 건데 얘를 눌러서 여기를 접근해서 이렇게 붙어야 되나요? 필요 없죠. 이거 이 객체 외부에서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 동작시키면 어차피 원격이잖아요. 이거. 그럼 얘를 여기 눌렀대요. 그럼 이거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는 셀프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해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클래스 사용하는 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것만 한 거예요. 클래스 내에서 함수 만들고 그 함수 호출하는 것만 해본 거예요. 맞죠? 우리 지금 뭐 변수나 이런 거 만든 거 없잖아요. 함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클래스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속성이라는 걸 해볼 건데, 이거 저장했으니까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필요하신 분들은 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또 펄슨 하나 만들 거고요. 정의를 또 할 거예요. 속성한다고 하더니 왜 또 함수를 정의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름을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2개로 지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함수 만들 때 첫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는 무조건 셀프 오는 거, 이건 규칙이니까 그것까지 해주고, 자, 여기서 self.hello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펄슨 객체 하나 클래스 토대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나 해볼 거예요. 이 결과 예상해보세요. 자, 얘는 안녕하세요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클래스 내에서 init이라고 하는 이 함수 지금 방금 만들었잖아요. 얘는요, 우리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름을 바꾸면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정인 거예요.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 자바로 치면 컨스트럭터, 생성자예요. 파이썬도 이제 생성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론 컨스트럭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생성자고, 이거는 컨스트럭터, 이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지금 얘는 그냥 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클래스를 만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클래스 만들고 함수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 토대로 객체 만들고 함수를 호출해야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없으면 헬로 안 찍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객체를 클래스 토대로 객체를 만들겠다 하는 이 시점에 자동으로 한번 실행이 돼요. 원래 그냥 init이라는 단어는 사실 초기화의 의미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initialize, 실제로 개발하면서 init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변수명으로 혹은 함수명으로 많이 쓰는데, 파이썬 내부에서는 클래스 안에 init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언더바 2개씩 앞뒤로 있어야 돼요. 이 이름으로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정의를 해놓으면요, 얘는 생성자의 의미로서 이 클래스 토대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하는 시점에 무조건 한번 실행돼요. 우리가 따로 실행시킬 수 없고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초기화하는 거는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어떻게 동작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메서드 대신에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건데, 얘가 init 언더바 2개 앞뒤로, 자, 객체를 만들고 연결을 하겠다. 연결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객체를 만들었다, 이 시점에 이 init 메서드는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init 메서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일단 self.점 했죠. 그럼 뭐 누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이 셀프,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얘를 클릭을 한번 한 거예요. 해서 헬로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뚫고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리모컨 눌러서 헬로라고 하는 공간 하나,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변수 안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담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 헬로 공간에는 안녕하세요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거 한 거고요. 이 바깥에서는 객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이 헬로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라 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담고 있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 거죠. 자, 좀 헷갈려요. 처음이니까 좀 헷갈린데 천천히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init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한번 실행이 되는 거고, 이 init 메서드 안에서 하는 일이 self.hello는 어쩌고 였으니까 self 이거 한번 눌러서 hello라는 공간을 뚫은 겁니다. 방 하나를 만든 거예요. 변수로. 이 변수의 이름이 hello인 거고, 얘가 갖고 있는 값, 변수에 담겨있는 실제 값이 문자열로 안녕하세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클릭해서 이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쓰려면 이 init 메서드를 가지고 써야 돼요. init 함수를 가지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보죠. 자, 저는 방금 여기 init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만들어진 이 hello라는 변수를 여기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hello 쓰면 돼요? 안 되겠죠.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메서드에서도 얘가 이 hello라는 함수가 이 hi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자기 자신 한번 누른 다음에 접근을 했어야 됐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속성도 똑같이 셀프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한번 누르고 이 헬로한테 접근하겠다라고 해야 정상적으로 접근이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와 이거 못합니다. 셀프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헬로를 가져오게 되면 이 밑에서 얘가 아니라 이 함수를 호출시켰을 때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출력하라고 한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일단 기본적인 속성 사용이에요. 그림으로 좀 더 보면은 지금 하이라는 메서드 하나 추가됐으니까, 함수 하나 추가됐으니까 하이가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 하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는 이 외부에서 바깥에서 객체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 라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실행해 라고 안 하면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이 실행문이 있어야만 실행이 되는 애예요. 근데 init은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생겨나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얘는 자동이었으니까. 객체 만들 때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합니다. init.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저 시점에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면, 정상적으로 잘 됐다면 여기다가 출력문 같은 거 하나 넣었을 때 이 출력문이 나오겠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객체만 만들어서 연결만 했는데도 얘는 init 실행됨이 나오겠죠. 저게 진짜로 실행이 됐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쉽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객체만 만들었으니까, 객체 만들어서 연결만 했으니까 얘는 호출된 적이 없어서 실행이 이게 안 뜰 거고, init은 만들 때 자동으로 한번 실행이 되니까 얘가 뜨겠죠. 뜨네요. 아시겠죠?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 실행됨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하이 실행됨까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이는 직접 밖에서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되는 애였으니까. 아시겠죠? 이 init이라고 하는 거 생성자의 개념이고, 이 이름은 만약에 내가 언더바를 하나 이렇게 빼겠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예요. 애초에 지금 변수 생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2개, 이거는 고정입니다. 내가 클래스 내에서 변수 정의해서 쓸 거야 하면은 이 이름은 이걸 무조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네, 이건 관리가 아니라 문법이에요. 방금 이거 언더바 하나 지웠다고 바로 지금 헬로 변수 못 찾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함수고 함수에서도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변수 쓸 수 있는 거면 얘 뭐라고 안 해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어트리뷰트, 헬로라는 어트리뷰트가 없다. 어트리뷰트는 뭐였어요? 속성, 특징이고 변수랑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 변수 자체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양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그 객체 안에 변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init 메서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 만들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init 메서드에 앞에 언더바 2개, 뒤에 언더바 2개, 이것까지가 고정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두고. 제가 지금 셀프 뒤에 매개 변수 3개 붙였죠. 그쵸? 이거 init이라고 하는 함수고 이 자리는 매개 변수 오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셀프는 매개 변수의 첫 번째 자리에 무조건 와야 된다 라고 했던 거고, 얘는 인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 였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매개 변수를 진짜로 추가했죠. 3개를.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셀프 리모컨 눌러서 변수 공간 뚫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헬로 공간 뚫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값을 우리가 직접 넣었던 건데 클래스 안에서 지금은 바깥에서 받아온 값들로 지금 뚫린 구멍에 값을 넣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 한 겁니다. 왜냐면 이 셀프는 매개 변수로서 작동을 안 해서 그냥 무조건 넣어주고 끝이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인자가 있어야 받아올 수 있는 매개 변수잖아요. 이 받아온 매개 변수로 일단 셀프 눌러서 공간 하나 뚫고 이 이름은 네임이야. 그리고 받아온 네임 얘를 가지고 얘한테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 지금 상황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하는 건지는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init 메서드가 객체 만드는 이 시점에 이미 실행되죠. 그렇죠?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객체가 만들어졌고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기서 매개변수로 받아온 값들이 여기에 꽂혀 있을 거고, 이 인트로듀스를 실행하려고 할 때 지금 이거 갖다 쓴 거잖아요. 이 변수들 다른 함수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self.hello, self.age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였고, 그쵸? 근데 얘는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 에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뉘앙스 파악해보세요. 그쵸? 알규먼트 뭐였어요? 인자, 인수, 알규먼트 같은 말이었죠. 지금 우리 매개변수 name, age, 합이라고 하는 매개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값을 넘겨줄 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그럼 어디다 세팅을 해야 되냐? 이 init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person 클래스 토대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할 때 실행된다 그랬죠. 그럼 그건 요거잖아요. 이 줄이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이 클래스 토대로 객체 만들겠다 할 때 이 소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이 인자를 넣어줘야만 이 매개변수가 그 인자를 받아서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잘 나왔죠. 자, 어떻게 들어가냐? 이 person 클래스 토대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할 때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가 실행이 될 때 우리 인자로 홍길동 넘겼죠. 이 인자는 name에 와서 꽂히는 거고요. 이 22이라고 하는 건 age에 와서 꽂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건 합의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인자와 매개변수의 특징들은 똑같아요. 순서대로 꽂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이 셀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셀프랑은 인자를 매칭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면 뭐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대충 한 이런 거 넣어 볼게요. 셀프 자리에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넣었어요. 얘는 뭐라 그래요? 지금 뭔가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너는 4개를 세팅해서 인자를 줬는데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뉘앙스만 보면 되니까. 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셀프 뒤에부터가 실질적인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길동이 name에 꽂혔으니 이 self.name 해서 name이라는 변수 공간 하나 뚫어놓은 자리에 홍길동을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name은 이렇게, 여기서 만든 self.name은 없던 변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 age도 이거, 얘는 공간. 이 합의도 요거, 얘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간을 뚫어서 값을 다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에서 self.hello, self.age, name, 합의 접근했을 때 값들을 잘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헬로였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홍길동입니다. 저의 취미는 운동입니다. 잘 나오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속성 사용할 때, 클래스 내에서 속성 사용할 때 중요한 거, init 메서드에 매개변수가 있으면 클래스 토대로 객체 만들겠다 할 때 인자 무조건 넘겨줘야겠죠. 그쵸? 그거 안되면 당장 에러 날 거니까. 그리고 인자 세팅한 거를 우리가 공간 뚫어서 넣어주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a.name 얘를 출력하겠다. 얘는 뭐 나와요? 얘는 홍길동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self.name으로 쓰는 거랑 여기서 그냥 a.name 쓰는 거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에 접근할 때는 self. 어쩌고 해야 되는 거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셀프를 쓰겠다, 뭐라고 하죠? 셀프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없다, 어트리뷰트 없다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외부인 거고 여기가 내부인 거잖아요. 이 외부에서는 얘를 직접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네 거리 엄청 멀다 그랬죠. 얘네들은 뭐 10만대 그 메모리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면 얘네들은 대충 천억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엄청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을 뻗어서 얘를 직접 못 눌러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리모컨 전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누르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외부에서는. 그래서 밖에서는 셀프라고 하는 거를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라고 하겠죠? 이 셀프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하이라이팅이 이렇게 같이 되고 있지만 사실 얘는 이 클래스 외부 공간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셀프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수 만든 적 없다 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랑 내부에서 사용할 때 셀프가 있냐 없냐 차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펄슨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놨고요. 패스로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 펄슨 클래스를 토대로 만든 객체는 만든다면 비어 있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 상태의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백지인데 그 백지 보고 만들어내라고 한 거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객체라고 하는 형태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질적인 값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가 될 건데,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네, 홍길동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 한 거냐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A고 여기 person 객체인데 일단 클래스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리모컨 하나만 딸렁 있겠죠. 리모컨이야 뭐 내용이 있든 없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있을 거고, 이거 연결된 상태로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가 비어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A. 이거 눌렀네요. A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든지 써봤어요. 여기서 지금 코드가.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버튼 눌렀죠? 객체로 갑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공간을 뚫어요. 그리고 이 네임이라는 공간에다가 홍길동을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 펄슨 객체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 보니 지금 출력문에서는 얘 눌러서 이 네임에 접근해 라고 한 거죠. 그럼 얘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닛으로 처음부터 변수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만들어 줄 때는 무조건 init 써야 되는 거고, 클래스는 그냥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변수를 추가할래 라고 하면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init 메서드를 통해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클래스 외부에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결과가 어떨까요? 네, 얘는 에러가 납니다. 네임이라는 거 정의한 적 없다, 속성 없다 라고 해요. 이건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지금 요거 눌러서 여기 접근해서 네임 뚫고 홍길동 넣어놨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B라고 하는 변수로 객체 하나 더 만들어서 연결한 거죠. 여기가 B 변수 만들어서 클래스 토대로 또 객체 만든 거예요. 얘 비어있겠죠.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펄슨 클래스 보고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근데 여기 비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얘 가지고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출력해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눌러서 여기에 네임이라는 애 출력해줘 했는데 없죠. 얘는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추가한 건 얘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지금 얘랑 완벽히 서로 다른 객체예요. 서로 다른 객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배울 때 리스트 자체 이거였잖아요. 변수 3개 있고 객체 2개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연결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 얘를 누르든 얘를 컨트롤하는 거, 객체가 하나였기 때문에 연결된 객체는 하나였으니까 얘도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이 컨트롤된 결과를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거예요. 얘랑 얘는 완전히 그냥 서로 다른 객체인 거고 서로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눌러서 추가했어요. 얘만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왜냐면 객체 자체는 이거 보고 만드니까, 클래스 보고. 클래스의 이닛으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나오겠죠. 방금 전 이런 상황 이닛으로 만들었어요 변수를. 이게 좀 더 맞겠네. 헬로, 이거는 B랑 펄슨을 연결해도 이미 펄슨 클래스 보고 만들 때 저 변수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미 이 변수를 갖고 태어나게끔 만들어진 게 이 모양이라면 얘는 아닌 거죠.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A가 연결되어 있는 펄슨 객체 얘만 여기다 추가해 라고 한 거니까 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B라고 하는 애를 얘도 네임이라는 걸 쓰고 싶어요. 그럼 B도 따로 추가해줘야죠. 이러면 둘 다 나오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B로 추가를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B 펄슨 객체 클래스 보고 하나 만들 거고요. 만든 거 연결해 놓고 B한테 age라고 하는 변수 출력해줘 라고 했어요. 이거 실행돼요? 안 되겠죠. 여기 인자 없잖아요. 얘는 인자가 잘 들어가서 문제없이 뚫고 내려오겠지만 여기서 막히겠죠. 얘도 인자를 줘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길순에 20살이고 취미는 독서다. 이래야 에이지가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클래스 내에서 속성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거 매개면서 추가된 거, 그리고 밖에서 추가하는 것까지 총 3가지를 배웠는데, 자, 어떤 게 무조건 옳다, 어떤 게 무조건 편하다, 이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사람 객체가 100개 필요하대요. 사람 1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찍어내야 돼요, 객체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름, 나이, 취미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채로 태어나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상황, 이걸로 보면 클래스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1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이름, 나이, 취미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나이, 한 사람의 취미,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되죠. 한 사람씩. 그럼 여기다가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생성자의 매개변수 없는 건데, 이러면 self.name 한길동 self.age 22 이런 식으로 데이터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거 펄슨 클래스 만든 거 의미 있나요? 없죠. 왜냐면 이 클래스 토대로 만들면 흥길동 22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논외로 두고 이거랑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변수에 사람 클래스 보고 객체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 나이, 취미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객체 찍어낼 수 있죠. 이 설계도, 펄슨 설계도 하나 보고 객체 마음껏 찍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름, 나이, 취미만 바꿔서 준다면 바뀐 대로 객체가 찍힐 거니까. 그쵸? 근데 똑같은 경우에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걸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똑같은 틀로 서로 다른 특징들만 가지게 객체를 찍어낼 때는 당연히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틀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대요. 만약에 누구는 이름, 나이, 취미를 적을 건데 누구는 이름, 키, 몸무게를 적을 거래요. 그럼 그땐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클래스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변수 공간 이미 뚫어 놓은 게 얘네 안 쓸 건데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변수 필요한데 라는 게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뭐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렇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빼자. 이렇게 해놨을 때, 자, 이거 찍으면 다이어트 할 때 로스 웨이트 이거 한 10 정도만 주고 하면은 결과 잘 나올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 텐데, 자, 변수 4개 변수 하나 추가한 거니까 인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이 지금 몸무게가 75라고 넣어준 거예요. 홍길동의 그 몸무게는 75다 넣어주고 세팅했는데, 다이어트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이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바꾼 값을 저장하는 게 다이어트 함수가 하는 일이고, 그걸 출력을 했을 때 바뀐 값이 나와요. 원래 75 마이너스 10이니까 65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변수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였어요. 얘는 여기다. 얘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 보면 이 어트리뷰트 없어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없냐고 하냐면, 왜 없다고 하냐면, 지금 이거는 OOP 특징 중에 이제 캡슐화랑 조금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 완벽한 캡슐화는 아니고 그냥 연관성만 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init 안에서 변수 생성할 때 변수명 앞에 언더바 2개 붙이잖아요. 이 웨이트는요, 더 이상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프라이빗으로 변수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뭐 값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얘는 이 언더바 2개 붙은 이 변수들은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져요. 외부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이게 이제 private attribute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서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한다 라는 거고, 네? 받는 거예요.
아니요, 꺼내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외부에서. 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이거는 근데 의미가 없죠. 이거 그냥 매개 변수잖아요. 실제로 변수를 만드는 건 얘니까. 여기다가 붙였을 때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만드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 이 경우는 해볼까요? 얘는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 거냐면 init 안에서 변수를 생성한 게 아니라서 좀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init 안에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 때 비공개 속성,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공개 속성으로 못 만든 거죠. 제대로 비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비공개 속성 변수는 속성은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하다. 일단은 요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클래스 사용할 때 메서드 그리고 속성 관련된 내용들을 좀 했는데, 마지막에 한 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했어요. 지금도 시간이 오버가 되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init 메서드 안에서 init 얘는 객체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건데, 이 안에서 변수가 언더바 2개를 갖고 공간이 생겨난다면 얘는 외부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비공개 속성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클래스 더 얘기할 겁니다. 클래스 좀 더 할 거고요. 내일 아마 내일까지 수업하고 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간단한 미니게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내일 수업하고 주말 동안에 클래스에 대한 내용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지 않으시면 게임 만드는 거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최대한 끝내고 내일 배운 걸 또 내일 복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